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게 노동자들이 처한 본질적인 그 약자의 위치라고 하는 게 언제나 문제가 되죠.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조직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한다. 안 되면 집단 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 소위 노동삼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삼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저는 요새 그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납품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뭐 지점끼리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권질러 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다 처벌되고 있어서 다 금지되고 있죠. 노동자들은 더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좀 향상할 수 있도록 저는 권장하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이게 그냥 종전에는 노동자들이 무슨 조직 활동을 하면 이거 빨갱이 취급하고 이거 공산당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같은 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노동계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든 자리이긴 한데 앞으로도 좀 자주 오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똑같은 취 차원에서 좀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보면 좋겠어요. 아니, 내부적 경쟁을 하더라도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은데 한국노총이 내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따로따로 하면 2번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한 번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미조직 노동자들이 문제죠, 사실은. 또 조직 노동자들은 조직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80% 훨씬 넘는, 지금 조직률이 한 15% 됩니까? 13%. 그래도 한 1%좀 늘었네요. 그래서 80도 한 5% 이상 되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정말 오갈 데 없이 개별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칠 게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간 착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중간에 상당 부분을 떼는 뭐 그런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게 당연히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근본적으로는 소위 사회 안전망 강화, 그 다음에 기업들의 부담 강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물론 이제 이게 불신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조직 노동자들 입장, 특히 대기업 정규직 이건 조직이 잘 돼 있는 편이죠. 거기는 단단하게 뭉쳐서 뭐 권리 확보를 잘 해나가고 잘 지키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규직은 절대 안 뽑는다가 아주 당연한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들 정규직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그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가 없겠죠. 와서 오직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뽑을 때는 노조원 동의받아 뽑아라. 이런 거 하는데 아예 안 뽑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 고용 규모를 유지해라. 이런 투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처우 개선,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처우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측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얘기 말도 꺼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꺼내는 편인데 누군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뢰를 쌓아야죠. 지금은 해고되면 너무나 불이익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실제로 양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절대 정규직 안 뽑고 다 웬만하면 다 하다못해 사내에 하청 또는 이렇게 파견 근로 이런 희한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심지어 1년 11개월만 쓰고 온갖 그 꼼수 이게 다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을 져주고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제가 기업 쪽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들은 추가의 부담을 할 생각이 있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자기들은 경영상 좋아지는 점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지만 노동계가 그거 하겠냐? 절대로 안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계 입장에서 또 당연하겠죠. 그거 어떻게 믿냐? 그것도 이해하죠. 정부가 책임을 사실 이때까지 안 졌으니까요. 결국 주요 주체인 경영, 노동, 정부 얘기는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또 우리 또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저는 국가 발전에서 저는 경제 성장과 발전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누군가가 그걸 독점해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 다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도박을 했는데 보통 옛날에 노동부 하면 노동탄압부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노동 지침 만들어가 현장에 시행하고 소송하는 사람만 구제받고 아닌 사람들은 다 여전히 피해를 입고 그런데 그걸 노동부가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노동부가 나서서 노동자 탄압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요새는 안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다. 노동부는 노동을 보호하는 노동자들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부는 또 산업 현장 출신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해놓으면 막 싸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관들끼리 싸우면 현장에서 덜 싸운다. 근데 장관들끼리 안 싸우고 편을 먹으면 현장에서 싸우게 돼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다행히 요새 보니까 두 분이 김정관 장관하고 잘 지내죠? 예,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어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견 말씀하시고요. 또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새로운 의견도 있을 거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비판할 것도 있을 텐데 자유롭게 하시고 다만 제가 이 간담회를 해보니까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내가 지금 말이 긴데 평소에 자주 안 보면 말이 길어요. 가급적 요약해서 많은 분들이 다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습니다. 네.